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 측면보다는 당일까지의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누르시면 매일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방향성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차례 보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내용들이고 주간 좀 특별한 종목들이 포착되는 경우 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 상위 종목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도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8월 4일 영상 촬영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4시 30분을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차트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부터 해서 LS일렉트릭까지 순차적으로 보면서 별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총 10점 만점의 별점으로 표시가 될 텐데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 매크로적인 측면들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래도 중단기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할 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는 거니까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종목 거래대금 1위에 랭크되어 있는 SK하이닉스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보합권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차트적인 측면에서 현재 매력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진 지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저항이 발생하던 구간들에 현재 근접해가지고 재반등이 나와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의 매도 압력보다는 매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진 시점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유의하게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을 이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설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증시 차트를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시장이 추종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먼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흐름이 이 이동평균선 중에서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로부터는 이 12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보여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추종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해가지고 파워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기존의 지수가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일한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에 근접하고 기존 매물대에 근접했기 때문에 매력도는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크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거 매물대에 근접 상황으로 주간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탄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냐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별점적인 측면에서는 별 5개 정도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한다, SK하이닉스를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저가 매수 매력도가 높아진 국면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비중을 본격적으로 태우는 시점은 12동 평균선 파란색 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종가 기준 안착을 해준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기 관점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게 돼준다라고 하면은 주요 매물대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180만 원대의 1차적인 저항 밴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적으로는 200만 원대의 강력한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물량 소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관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들을 주요 매물대 구간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매물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안착하고 소화만 해준다면은 이전 매물대 상단 매물대 250만 원 근처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해당 구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5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SK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점이라는 점 코멘트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추종 2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총 1위 기업답게 시장에 그래도 부합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좀 상승 흐름을 크게 갖고 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틀 전에 막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상한가 근접했던 시점을 보면은 사실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노란색 선을 봐주시면 되는데 20평균선을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단기 관점으로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력한 파워를 보였다라는 게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가 더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의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전 매물대 구간에 근접하고 반등이 크게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욱더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점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더욱더 높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중단기 이동평균선 모두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 단기 관점은 그렇다라는 점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매물대는 27만원대부터 30만원 사이 구간인데 이 구간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저항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별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7점 정도로 높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당장 또는 주간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봐주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을 이겨주는 모습을 더 크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기존에 12평을 돌파를 했을 당시에 조금 더 타 종목들에 대비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자 코스피가 지금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자 이 종목은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변동성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대비해서 더욱더 높기 때문에 사실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좀 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22동 평균선 돌파가 나올 경우에 그 다음에 150만원대까지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상승 가능성 역시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실점 주도록 할 텐데 단기 매력도는 조금 더 높다. 뭐 7.5점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도 보도록 할게요. 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다 보니까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먹을 수 있는 밴드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매물대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은 120만원대부터 좀 타이트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좀 코스피 지수 차트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물대가 좀 타이트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점수적인 측면만 보면 4점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0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부가적으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를 위주로 볼 것 같고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 주도 4개 기업은 간단하게 보도록 했고 그 아래 네이버부터 이제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국면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슈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엔비디아에서 3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죠. 뭐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25만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관련해 가지고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자마자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박스밴드에서도 현재 하단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수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인 저항대 25만원대부터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30만원대까지도 이거는 월간 기준으로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거의 2025년도 이후로부터 동일한 박스밴드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서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28만원대 뭐 다음 달 정도까지도 단기 관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력도가 높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2평도 대부분 돌파가 나왔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정배열 메리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8점 정도로 점수를 매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 뭐 반도체 신규 공장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죠.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부담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안 좋은 데드 시그널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거래대금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구간에 악성 매물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6만원대 중후반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부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를 한다. 여기 구간이 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인데 이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일부 부담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개인적으로는 4점 정도 드리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6만원대 초중반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방으로 한 10% 내외는 열려있기는 한데 3, 4일 이상 주간 단위로 보면은 조금 더 시그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점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8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대차로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신 분들 아까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12동 평균선을 여기서 맞고 떨어졌는데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열이 꺾여 있고 신규 재료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가 매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상승 밴드 값을 만들어주면 한 이 정도 밴드가 나오는데 그래도 중심의 3분의 1 지점이 살짝 이탈되어 있고 저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 매력도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단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같이 동반적으로 지수가 움직이면서 지수 수급이 발생을 해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개별 종목에 대한 시그널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관련된 얘기가 다시 지금 나와주면은 수급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코멘트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GNC 에너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점수를 가장 높게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동일하게 점수는 8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 랭크가 되었다라는 거는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역시 과거 랠리를 보였을 때만큼 긍정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직전 파동에서 보면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오늘자 신고가 돌파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 관점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 2, 3거래일 사이에 60%에 가까운 상승률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고점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좀 노려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45,000원에서 47,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겠다. 다만 조정이 나와주면 재반등 가능성도 그만큼 높으니까 해당 구간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자리만 보면은 8점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돌파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는 메리트, 거래대금 경신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SK텔레콤도 보도록 할 텐데 SK텔레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22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위쪽에서 놀려고 하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동 평균선이 맞물려 있는 현 자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현재 10만원에서 11만원 밴드입니다. 저항이 단기간에 있기 때문에 8만원 중반 구간에서부터 매집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역시 단기 매물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만원대에 한번 터치 정도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5점에서 한 6점 정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하다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 SK텔레콤도 주요 매물대에 좀 안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부담감은 크지는 않다. 5점에서 6점 정도는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점수 좀 높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추세 전환 나왔는데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 나왔어요. 지금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22동 평균선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좀 반등 나와주는 모습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단기 이동 평균선까지는 목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그래도 20% 내외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7점 정도는 충분히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배열이 꺾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역배열로 확실하게 꺾였어요. 보시면은
120선, 60선, 20선 순선으로 좀 꺾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압력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반등 가능성 높다라고 보이니까요. 이것도 6점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자, SPG 한번 보도록 할까요? SPG 같은 경우도 매물대 구간에서 재반등 나와줬고요. 최근에 좀 코스닥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줌에 따라서 탄력도가 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전부 다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부담감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던 지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정 조금 열어두시고 조정이 나와서 9만원대에 안착해주는 모습 나와준다면 9만 5천원대 안착해주는 모습 나와준다면 추가 슈팅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당장은 좀 조정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차트 함께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일 내내 반등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라서 일부 물량 수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760포인트, 50포인트, 60포인트 구간 한번 다져주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여기 구간 만약에 딛고 나서 재반등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14만원대, 15만원대까지 노려볼 것 같습니다. 지수 추종력이 그래도 꽤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SPG, 로봇주 요새 흐름 좋단 말이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력도가 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7점 정도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당장에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22동 평균을 추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22동 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15만원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명확하게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방에 먹을 수 있는 밴드도 좀 좁게 열려 있어요.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LG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좀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의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3점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내가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도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본 종목 중에 네이버와 비슷하게 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장을 명확하게 이기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견조하게 잘 지켜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코스닥 좀 반등 나오니까 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지수가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과거 매물대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지금 약 40만원대의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정이 나올 때 33만원 구간 이상에서 마무리가 돼준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좀 크게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6점에서 7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매력도가 꽤 높아진 지점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20선 전부 다 돌파를 해줬고 시장에서 좀 반등 크게 나올 때 쇼커버링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20만원대 재돌파 흐름 나와준다면 단기 관점 공략 가능하고요. 충분히 25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조정이 나와서 18만원대 후반 구간 또는 20만원 돌파 시그널을 보여지면은 단기 관점 공략하기 좋아 보이니까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순환매 돌기 시작했거든요. 로봇이랑 같이 돌아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매물대 동일하게 근접한 상황에서 재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거래량이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수 좀 높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7점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부담감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돌파 시그널 또는 조정 시그널을 좀 공략하기 좋아 보여서 이렇게 점수 드리는 거니까 이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단기 관점으로 사실 지금 오늘자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GNC 에너지가 탑픽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 대형주 본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지금은 점수 매력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종목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뭐 부가적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또는 설명창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멘트 통해서 탑픽 종목들을 추가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중소형주들까지 핵심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거니까 부가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선 제가 매일같이 시초가 관심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종가 관심 종목들도 시장 환경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휴업체가 있습니다. 제휴업체에서 현재 엄선해가지고 뽑고 있는 추천 종목들 무료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 통해가지고 관련 이벤트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부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